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시대죠.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코딩 스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그 프로그래밍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놓고 코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만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누구나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말로 뭐뭐 만들어줘 하면 다 만들어줘. 그림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글도 써주고 다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죠. 그래서 그냥 말로 육성으로 이봐 인공지능 이거 좀 만들어줄래 하면 다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실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쓸 수 있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조금만 공부하면은 인공지능 쓸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 이용해서 쉽게 돈 번다고 광고하는 이 사기꾼들의 전성시대가 바야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해봅니다. 다 해봐요. 저는 호기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다 해봅니다. 아시겠죠? 다 해보는데 대부분의 광고들이 매우 과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실력도 없는데 인공지능 툴만 있다고 해서 막 떼돈 벌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공지능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오기 전의 시대랑 딱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전에 인공지능이 없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세상을 보자면 그때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버냐면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들 보면은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직접 공장 가서 막 뭐 장비 열어보고 뭐 막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직접 배달 나가지 않잖아요. 자기가 직접 막 서류 뭐 영수증 처리하지 않잖아요. 비서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뭘 하시죠? 판단. 자, 어떤 아이템을 누구에게 팔아야 되는가, 누구에게 사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원초적인 그 판단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판단.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밑에 사람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건 결국 이 밑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 이제 예전엔 격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높은 사람들 영수증 처리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이제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그냥 폰으로 그 영수증 찍어가지고 업로드하면 알아서 딱 그 정산해주죠.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썼는지 다 차트로 만들어주죠. 그런 거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거예요. 배달? 이제 배달도 인공지능이 배달하는 시대예요. 그 택배에 알아서 배달해 줍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제조? 공장에서 이제 로봇들이 다 생산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 사장님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사장님은 뭘 하냐면 어디서 물건을 사와서 어디로 팔아야 되고, 자, 어떤 회사 사장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 요걸 결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나 앞으로 2024년이나 2030년이나 2040년, 2050년이나 이 사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공지능 사장님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사장님이 이제 밑에 사람들이 이제 AI로 바뀐 그런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 사장님이 이제 있으면서 인공지능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 로봇이 나오겠지, 사장님은 여전히 사람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뭐 딱히 달라질 건 없고 그 제일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사회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했냐면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인간 종업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간들이 필요가 없어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자꾸 이제 유혹이 오는 게, 인공지능만 있으면 당신이 쉽게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이 있는데, 사장님이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장님이 되려면 세상 경험도 많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탁월한 결정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쉽게 돈 번다고 광고하는 사기꾼들 조심하시고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공지능은 다만 이제 밑에 사람을 굉장히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 채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인공지능 이용해서 그림도 만들고요.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음악 전공자가 아니고 미술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한테 풍경화를 좀 그려주고 수채화풍으로 그려줘.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대의 인상파 작가의 스타일로 뭐 그려줘. 아니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뭐 예를 들면 반고흐 스타일로 뭐 풍경화를 그려줘. 풍경화에는 뭐 강에 뭐 새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그려주는 게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작곡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산책 중이어서 좀 숨이 차네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너 우울하고 막 그럴 때 마음을 평안해 줄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은데, 뭐 여기서 나는 뭐 예를 들면 피아노 반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은은한 뭐 바이올린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1980년대 풍의 좀 클래식 음악 풍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조금 느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로 다 얘기하면은 이제 음악을 작곡해 주는 시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봐봐요. 저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고 음악에 대한 재능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작곡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제가 작곡한 음악을 팔면은 팔릴까요?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 또 뭐 사람 혹하게 하는 게 뭐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각종 동물 캐릭터 막 아니면 신박한 캐릭터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옷에다가 옷이나 양말에 프린트 해가지고 양말이나 옷 비즈니스 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제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강아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가 그 시바이누 강아지거든요. 일본 강아지죠. 굉장히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인공지능한테 시바이누 강아지 캐릭터를 그려줘 한 다음에 그려주겠죠. 그거를 그대로 그 그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엔 티셔츠 찍는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걸 그 그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티셔츠 만장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길거리에 팔면 팔리긴 팔리겠죠. 근데 제가 그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릴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림을 못 그린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그 감각을 결정하는 거, 그거를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아마 잘 안 팔릴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그게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망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거에 이제 좀 안 속아요. 다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적인 그런 패션 디자이너 하우스 가잖아요. 그러면 막 프랑스나 막 이런 이탈리아 같은 데서, 혹은 미국 뭐 뉴욕 같은 데서 유학하고 온 이런 그 감각 있는 디자이너가 디렉터를 합니다. 그 디렉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은 다 그냥 국내 저기 뭐 서울의 명문 미대 나온 애들이 다 이렇게 디자인해요. 스케치 하에 놓으면은 디렉터는 그 오피스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림 잘 그리는 애 있으면 딱 뽑아가지고, 야, 너 이거 잘했다, 올해의 상품은 네가 한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인공지능 시대가 오잖아요. 그럼 이제 미래 나온 애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 스케치 구상하는 애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디렉터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유명한 그런 디자인 디렉터들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눈 있잖아요.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뭐 공부할 필요 없다, 대학원 갈 필요 없다,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뭐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만 있으면 뭐 쉽게 누구나 월 500 가능, 다 사기꾼이에요. 아시겠죠?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노가다는 다 인공지능이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그 안목이 중요한 거야. 디렉터가 돼요. 디렉터.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유학 가는 거 중요하고, 여전히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이 똑똑한 소수가 이 대다수의 이게 무지한 대중들을 이제 거느리면서 뭔가 비즈니스를 했다면, 이제 대다수의 무지한 대중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부분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교육하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2050년이 돼도 2060년, 70년이 돼도 탁월한 인재가 되도록 그런 결정을 잘 내리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교육시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여전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자녀를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누군가의 도구가 되고 살아가지 않고 본인이 이 결정을 내리는 어떤 한 조직의 사장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I 이용해서 뭐 돈 번다 하는 그런 광고 이제 좀 믿지 마시고요. AI 시대가 올수록 여전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AI 시대에 한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한국 교육 자체가 학벌 위주의, 그리고 막 이렇게 줄 세우기, 뭐 이런 암기 위주의 공부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좋은 인재가 되기 힘들어요. 특히 막 한국에 특목고 막 보내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특목고 보내는 거 되게 안 좋아요.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등수를 막 경쟁하는 그런데 되게 안 좋아요.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공부에 대한 압박 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자유롭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학교가 요즘 중요하냐면, 대안학교, 뭐 기독교 대안학교 같은 데 가면요, 성적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시키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수능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좋은 대학도 잘 못 가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학벌이 아닌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한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뜰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